이번 545편에 네. 올렸던 네. 본인 결혼은 본인이 결정해야 하는 편에 네. 달린 댓글입니다. 네. 재진행하면 지금까지 들어간 피땀 어린 돈이 날아가는데 그렇게 쉽게 판단이 됩니까? 아무리 미래 인생이 중요한다 해도 인성점검은 업체에서 해주는 데도 많은데 신랑한테만 던지지 마세요. 참, 그 말에 의의가 없네요. 어이가 없어요. 예. 사람의 인성을 어떻게 업체가 그걸 찾아요? 업체에서는 이 신부의 댐댐, 이 신부의 서류적인 문제, 학력, 모든 이 신부가 어느 정도 느낌에 착한 자, 그러고 질문해서 대답한다. 근데 이 신부가 그 순간에 항상 업체는요, 신부에 대한 평가 50%밖에 못 합니다. 그러면 50%를 평가를 해주는 게 아니고 50%에 대한 그 질문을 해주면 신랑분이 더럽고, 판단은 신랑이 해야 되는 거예요. 자, 저희도 내 기준에서는 저 신부가 어떻다는 거는 참고로 이야기는 해줍니다. 우리 통역이 봤을 때 베트남 여성이잖아요. 베트남 여성이 봤을 때 어떻겠다는 통역해주고, 대신에 이 신부의 인성은요, 안 겪어보고는 모릅니다. 인성을 추정할 수 있겠죠. 추측. 그러면은 그게 질문과 대답에서 이 신부는 이럴 거다. 근데 처음부터 사람을 앉혀놓고 뭐 잠깐 대화해본다 그 신부 그 사람의 인성을 알아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시네. 업체가 해주는 거는 이 신부에 대해서 질문하고 대답하는 거 신랑들한테 통역해주는 거죠. 그러면 최종 결정은 업체 사장이 해줍니까? 아니죠. 신랑이 해야 되는 거죠. 업체 사장님이 질문하는 경우도 드물어요. 에이전시가 질문하든 이런 경우에 신랑분이 모든 내용을 참고해서 그 다음에 결정을 해야 되는데, 일반적으로 제가 일반적인 회사 말씀 보는 거 한번 설명해 드릴까요? 자, 신부가 만났어. 맨바디 이야기 쭉 나눠봐. 10분 20분 신부가 이뻐. 착하네. 이쁘니까? 이쁘니까 착하네. 신랑분도 마찬가지예요. 외모가 이쁘고 다소곳하면 착한 애예요. 그러면 착해. 어디 신랑분 어때? 괜찮아요. 그럼 결정 끝. 이게 일반적으로 맞선 보는 방식이에요. 그 신부에 대해서 조사를 하든 이틀 정도 조사를 해야 되는데 그냥 해놓고 결정. 그러면 대화를 해도요. 제가 항상 이야기하잖아요. 제가 먼저 모든 신랑들 면담을 하고 나하고 대화를 해본 그 다음에 신랑과 맞서는 보는 방식을 하면은 20분 정도 대화하고 또 좀 20분 쉬었다가 20분 정도 대화하고 20분 이걸 여러 번 반복해. 그러면 그 사이에 신랑이 처음에 마음에 든다고 하더라도 계속 더 체크할 거 체크하고 확인할 거 하고, 우리는 1시에 시작하면요 저녁 한 9시 8시 9시에 결정, 만약에 그날 결정이 된다 그날 결정됩니다. 근데 신랑분들 중에도 그날 확실히 결정을 못 하시는 분 있어요. 그러면은 그 다음날 다시 생각하십시오. 또 그 다음날 또 대화 더 해보고. 근데 결정도 가결정이야. 공결정 아니에요. 나는 당신한테 완전히 100% 결정해서 아닙니다. 그 다음에 이 신부 병원 검사, 산부인과 검사 전부 다 체크한 이후에 서류 갖다 놓고 다시 최종 맞선을 보는 거예요. 이틀 정도. 그러면 그 사이에 신랑분이 느끼는 인성은 느낄 수가 있겠죠, 당연히. 그러면 제가 만약 저 신부 인성 좋습니다. 그건 말이 되는 소리예요? 어떻게 책임지려고? 내 느낌에 참 착해 보인다. 이 신부가 살아온 과정, 뭐 이런 것도 물어보고, 앞으로 어떻게 살는지 막 그런 것도 물어보고. 우리는요, 회사는요, 신부를 결정해주는 회사 아닙니다. 회사는 신랑이 결정하게끔 옆에서 도와주는 거예요. 인성을 회사에서 체크해준다. 그분 그렇게 체크해주는 회사가 어디 있는가 한 번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시네. 그러면 그분 나중에 신랑 회사가 저 아가씨 인성 좋고 저 아가씨 이쁘고 하니까 결혼하세요. 그럼 합니까? 저희는 내가
저 신부가 참 마음에 들어요. 착해. 그렇다고 하더라도 신랑분이 충분히 생각하십시오. 신랑분 스스로가 마음에 우러나야 돼요. 우리 저거 신랑분 중에 한 분요. 처음부터 이 여성이 마음에 안 든다고 마음에 드는데 생각을 하고 3일 동안 생각을 하고 낮 12시에 와서 저녁 7시까지 한 7시간 정도를 신부가 와서 기다렸다가 이 신부하고 또 잠깐 이야기 좀 더 해보고 3일간은 그렇겠어요. 3일 만에 신랑분이 결정을 한 거예요. 그러면은 내가 신부와 신랑분한테 저리 기다리면 안 돼요. 빨리 결정해야 돼요. 저는 안 갑니다. 저는 충분히 생각하십시오. 그러면 신랑분들이 도리어 신부한테 미안하잖아요. 신부가 본인 마음에 들면은 그 정도 기다리고 하고 해야 됩니다. 그 못 기다린다? 간다? 그냥 안녕히 가세요. 하십시오. 그것도 어떻게 보면 그 여성의 인성을 체크하는 거다. 맞아요. 체크하는 거 맞습니다. 근데 사람에 대한 인성은요, 겪어봐야 알죠. 같이 여행도 가보고, 영상통화도 계속하고, 와서 만나고, 둘이서 데이트하고, 같이 잠도 자고, 이렇게 하는 와중에서 인성이 나타나지. 처음 보는 데서 나타난다?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시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요, 나중에 코피 터집니다. 응? 아마도 이 신랑은, 이분은 인성경험 얘기한 거 보니까 우리가 그거보다는 신랑한테만 너무 맡기는 거 아니냐 이런 투로 얘기하시는 거예요. 신랑한테 맡긴다는 게 아니죠. 신랑이 결정하도록 옆에서 회사가 어드바이스를 얼만큼 해주느냐 충분히 당연히 해줘야 되죠. 저희들은 6시간, 7시간, 2박 3일이든 다 해주잖아요.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30분 만에 잠깐 보고 결정하는 그 회사가 문제가 있는 거다 이 말이에요. 대체적으로 본인이 만약에 저분이 결혼을 했다. 그 여성하고 맞선 볼 때 몇 분 만에 결정했는가 본인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이 방송 보시는 우리 신랑분들 20분씩 하다가 쉬고 사다 쉬고 쭉 하다 몇 번 정도 거의 하루 종일 걸려서 신부를 그것도 가결정했습니다. 그러니까 재료를 그렇게 한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그 기간 동안 저는 통역해주고 내 생각도 반드시 이야기해 줍니다. 내 생각도 저 신부가 이럴 거다. 분명히 이럴 거다지 이렇다가 아닙니다. 그리고 신랑분도 요즘 물어요. 사장님 생각에는 어떻습니까? 물으면 저는 솔직하게 그대로 갑니다. 근데 자 이런 경우 있습니다. 맞선을 보다가 신랑이 저분 마음에 들었어. 그렇지만 우리는 그 신부에 대해서 계속 지적 체크를 하고 하잖아요. 체크하는 과정에서 뭐가 안 좋은 게 나타나잖아요. 저는 신랑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바로 그냥 보내버립니다. 신랑한테 극한 보내고 저분은 안 됩니다. 이런 문제점이 발견됐습니다. 신랑분들 네 알겠습니다. 근데 보통 일반적인 업체가 그럴 것 같아요. 신랑 오케이 하면 그냥 결정입니다. 거기서 코피 터지는 거예요. 신랑이 오케이 했는데 진짜 뭐 중요한 문제가 뭐 발견됐다 하면 모르지. 뭐 만약에 없는 애가 튀어나오고 있다든지 뭐 신부가 결혼한 적 없다 했는데 뭐 이혼녀든지 이런 게 발견됐을 때 업체가 수도받아 그 여성 돌려보내겠죠. 근데 사소한 게 발견된다. 사소한 것도요. 문제가 되는 거는 이 여성의 과거 뭐 예를 들어서 남자친구가 있었다 과거에 그거는 문제가 안 돼요. 현재 남자하고 사귀는 게 발견되는 수가 나옵니다. 그러면 그러니까 저는 사귀는 게 아니고 그냥 친구예요. 말록하죠. 휴대폰 안에 문자 주고받는 거 쫙 체크해보다 보면 그게 툭 튀나와요. 그러면 지 말로는 뭐 석 달 전에 헤어졌다 하는데 최근 문자가 내용이 있어요. 문자 둘이 주고받은 내용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 여성은 거짓말을 시키기 때문에 안 된다. 그 다음에 이 여성이 뭐 딱 이렇게 하던 과정에 찾다 보니까 한국 남성과 결혼을 한번 했다가 파혼당한 여성이라는 것도 발견될 수도 있고 그러면 그 여성은 그냥 보내야죠. 신랑한테 물어볼 필요도 없어요. 보내고 새로 맞선 볼 신부를 빨리 해야 되는 거죠. 그 업체가 하는 일은 이런 겁니다. 인성은 어느 정도 추정할 수는 있지. 그 여성의 인성을 제대로 하려고 그러면은 몇 달이고 겪어봐야 아는 거고. 그러면 자 요즘요 신랑분들이 반드시 아셔야 될 게 있어요.
신랑분들은 신부를 막 체크하고 많이 하잖아요. 신부들도 똑같습니다. 신랑 계속 체크합니다. 응? 그 다음에 맞선을 보면요, 내가 몇 명을 추천해서 이 여성들이 이 신랑과 맞선을 볼지 안 볼지 물어보잖아요. 예? 쫙 다 이래서 가버려요. 어떨 때는 내가 봐도 이 신랑분이 스펙이 괜찮아. 그런데도 쫙 다 이래서 가. 왜? 이 신랑분이 과거 이혼 경력이 한 번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신부들은 뭘 걱정하느냐? 우리가 설명할 때는 뭐 이런 이유 때문에 이혼을 했다 하지만 신부들은 그 반대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신랑이 혹시나 폭력적이라서 이혼한 거 아닌가? 이 생각도 할 수 있죠. 응? 그 때문에 요즘 신부들 이혼남 크게 좋아하지 않는 신부들이 점차 늘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전혀 총각일 때, 초혼일 때는 신부들이 아주 외모가 못생기지 않은 이상은 신부들이 좀 그래도 맛은 안 보겠다는 사람이 좀 덜한 편이고, 신랑분들이 한국 여성하고 이혼을 한 부분하고는 좀 다릅니다. 외국 여성과 옛날에 결혼했다가 이혼을 했는데 다시 결혼하려고 하는 분, 뭐 7년 전, 10년 전 있잖아요. 신부들이 끓이더라. 그런 게 좀 많이 나타나고 있어요, 지금. 우리 얼마 전에도 신부가 그냥 맛을 안 보려고 하는 사람이 많아갖고 어떻게 또 운 좋게 한 사람이 맛을 보려고 해서 나중에 그 신부도 괜찮고 신랑도 서로 괜찮고 이렇게 하고 한참 대화하고 체크하고 한 이틀 정도 체크한 이후에 아 괜찮아 하고 두 사람이 결혼을 했어요. 그런 상황인데 인생은 신랑 스스로가 느껴야 되는 거지 업체에 절대 의존하지 마세요. 업체에서 체크해 주는 걸 참고로 그 다음에 신랑이 스스로 결정하라 이 말이에요. 업체 사장님이 하락한다고 절대 하지 말고 업체 사장님한테 끌리하지 말고 끌려가다가 나중에 저한테 상담 오시는 분이 그런 분이 많아요. 아우 왜 이 신부 왜 했습니까? 내가 물어보면은 아 업체 사장님이 괜찮고 해라 빨리 결정하라 자꾸 푸시해가지고 결정했다. 자기 무덤 판 거죠. 근데 또 아까 그분 중에 뭐 재결혼 비용이 아까워서 파혼을 못한다? 그 비용 일부 가지고 재결혼 비용은 처음 결혼보다 그만큼 더 가는 게 아니잖아요. 어느 정도 좀 들어가는 그게 아까워서 못한다. 그 자기 인생을 망쳐요? 그걸 아깝다고 생각하면은 처음부터 결혼하시면 안 돼요. 충분히 아닐 때는 과감하게 재결혼도 갈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하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